네, 안녕하세요. 상상력 공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노 바나나를 활용해서 제가 공모전을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지센에서 이제 AI 공모전을 예, 개최했었는데요. 해당 공모전의 원래 그 포맷은 아트웍이거든요. 그러니까 JPG 파일이나 PNG 파일로 본인들의 회사의 그 의류를 AI 모델에 착용을 시켜서 괜찮은 아트웍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러한 공모전이었습니다. 본인들의 그 주제, 그러니까 노스텔직 드림이라는 어떤 그런 주제에 맞춰서 그 분위기에 맞게 AI 모델의 의상을 착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러한 공모전이었는데요. 저는 이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같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CF 영상에 가까운 어떤 그러한 컨셉에 맞춰서 음악과 그리고 비주얼 모델에 맞춰서 이제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과 비디오 생성을 한 것이죠. 그러한 워크플로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센 AI 공모전에 대한 공모 요강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공모 주제를 보면 나만의 노스텔직 드림, 그러니까 패션 브랜드의 지센의 허브처럼 이상적인 공간에서 스타일을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센의 어떤 아이덴티티, 패션 브랜드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먼저 우리가 확보를 하고 거기에 맞게 어떤 이상적인 공간이라든가 분위기를 연출하는 장면이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약간 판타스틱한 느낌으로 이 이미지를 만들고 싶지는 않았고요. 어떤 화보에 가까운 어떤 그러한 컨셉의 느낌을 도출해서 일반적인 모델을 한번 생성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은 나노 바나나를 활용해서 이제 지센에서 제공하는 그 의류 레퍼런스를 일반 모델에게 장착시키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핵심을 두고 아트웍을 제작을 진행을 했습니다. CF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는 컨셉에 맞게 일단 영상 제작 컨셉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쇼폼 영상으로 저는 제작을 했고요. 1분 이내 기준으로.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만의 노스텔직 드림이라는 주제에 어울리는 장면 연출을 진행을 했고, 그 전에 이제 인물 모델에 적절한 그 레퍼런스 의류를 착용시키는 작업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어울리는 장면을 구현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작 과정에 대한 순서를 보자면 일단 지센 제작 소스, 의류 샘플 이미지를 활용한 인물 모델을 생성했고요. 다양한 장면 연출 이미지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장면 연출에 어울리는 나레이션 콘티, 그 다음에 나레이션 AI 보이스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이스에 어울리는 배경 음악을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장면 연출을 위한 비디오 프롬프트,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했고 그것에 대한 연출을 이제 비디오 프롬프트로 이제 비디오 생성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비디오 생성한 소스들을 모으고 음악 소스들을 모아서 최종 편집해서 출력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트웍은 이제 별도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 2000 픽셀 이상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진행을 했고, 역시 주제는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인물 모델 생성은 비슷하게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부합한 배경 이미지와 또 인물 모델을 합성을 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물 얼굴을 페이스 스왑, 얼굴을 이제 교체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스케일을 업스케일을 했고, 그 다음에 해상도나 디테일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핸스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편집을 했고 출력을 했습니다. 이 편집은 포토샵에서 편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류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왜곡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너무 원본 의류 이미지와 많은 차이점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수정을 진행을 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최종적인 출력을 도출했습니다. 먼저 영상 쪽에 대한 나레이션 콘티를 보자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지센에 대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어떤 그러한 정보를 도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브랜드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고 어떠한 패션 브랜드에 대한 특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어떤 나레이션이라든가 영상이 진행되어지는 콘티를 짜내야 하는 게 핵심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퍼플렉시티를 활용해서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퍼플렉시티를 사용한 이유는 아무래도 퍼플렉시티가 검색에 대한 부분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센 브랜드 사이트로 들어가서 위비스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센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홍보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고 그것들 요약해서 최적화하는 작업을 텍스트에 대한 최적화된 작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퍼플렉시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요청을 다음과 같이 했어요. 지센의 의류 브랜드 광고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의류 브랜드에 대한 소개와 특징 그리고 아이덴티티를 분석해서 정리해 달라고 했더니 이제 오른쪽과 같은 요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센이 어떤 여성을 타겟으로 하고 그리고 어떠한 제품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특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그리고 세부적인 브랜드의 소개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 주었죠. 이와 같은 텍스트를 바탕으로 이제 다시 한번 퍼플렉시티에서 해당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요 결과물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다음과 같이 그 아래 이렇게 프롬프트를 요청을 했습니다. 광고 카피를 만들어 주되 위 내용을 반영을 해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전 장면에서 복사하고 붙여넣기 한 내용을 참고를 해서 광고 카피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대신 만들어 주는 조건으로 뉴욕 센트럴 파크와 우크라이나의 두브로브니크의 거리를 배경으로 이제 이런 장면 연출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만들 건데 이 내용에 들어가는 광고 카피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위기의 감성과 지센의 아이덴티티를 접목해서 6초 분량이 길지 않은 문장의 카피 문구를 나레이션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문장을 재현해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엔 브랜드 로고로 끝나는데 지센을 상징하는 수식어로 마무리될 수 있게 해줘.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요청을 했더니 이제 결과로 이런 내용의 광고 카피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약 6문장 정도 되는 카피로 한글과 또 제가 이 한글로 결과물이 나온 거를 이제 영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영문으로 번역을 해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지센이라는 아이덴티티 그 수식어를 이렇게 마지막까지 잘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이제 AI 보이스 나레이션을 해서 이제 오디오 파일로 이제 출력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거죠. 저는. 그리고 이제 각각 장면에 들어갈 그 타이포그래피를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런 브랜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이 광고 카피를 뽑아낸 다음에 계속해서 위 내용을 참고로 해서 그 제가 아까 브랜드의 그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리한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그것 타이포그래피 핵심적인 키워드 지센이 상징하는 핵심적인 키워드 6개를 뽑아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아이덴티티를 정의할 6개의 키워드를.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다음과 같이 6개의 문장으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요 나레이션과 함께 나레이션이 이제 보이스로 나오지만 함께 영문으로 제가 그 영문 성우 AI 보이스를 통해서 나레이션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한글로 이제 인식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요 텍스트 내용을 타이포그래피에 포함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글로 이렇게 같이 표현되는 그래서 그 표현되는 타이포그래피 앞부분에 각각의 요 헤드 키워드 같은 이렇게 문장이 같이 나타나면서 부가적으로 이렇게 문장이 서술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6개의 키워드를 뽑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6개의 문장을 이렇게 배열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6개가 아니었고요. 5개로 축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배경음악 프롬프트를 뽑아야 해서 계속 이어나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요 문장 내용을 정리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이제 광고 카피를 뽑고 그 다음에 키워드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요 광고 음악 프롬프트를 뽑아 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위 광고에 어울리는 BGM을 스노우 AI로 만들려고 한다. 60초 이내에 최적의 광고 음악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 프롬프트를 뽑을 때는 송폼을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BPM이 얼마든지 어떠한 장르고 어떠한 컨셉이고 뭐 어떠한 보이스의 특징을 가졌고 해서 세세하게 송폼을 뽑아가지고 그것들을 음악을 반영을 시키는데 현재 광고 음악을 제작할 때는 그만큼의 디테일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BGM 음악을 만들고자 했고 어느 정도 조금 이 지센의 정체성에 맞는 좀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BGM을 뽑으면 되겠다 해서 해당하는 광고에 대한 그 분위기를 제가 텍스트로 정리해서 그것들을 복사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분위기에 맞게 프롬프트를 뽑아달라 해서 오른쪽과 같은 프롬프트를 뽑아냈습니다. 근데 스노우 AI는 그 프롬프트를 참고할 때 이 정도 양의 프롬프트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텍스트를 삽입할 수 있는 그 텍스트 분량이 이 정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요 상단에 요 부분만 제가 참고를 시켰어요. 그래서 60초 이내에 이 내용 그대로 여성 브랜드에 맞는 고급 여성 브랜드에 맞는 우아한 그런 느낌의 그냥 노스텔직한 그런 따뜻함을 가져다주는 그런 인스트루먼트 사운드를 생성해 달라고 해서 이 부분만 정리해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요 정도 범위까지도 인식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 정도 분량 범위까지는 텍스트 허용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스노우가 업데이트 되면서 텍스트를 그 프롬프트를 수용할 수 있는 텍스트 분량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시켜서 음악을 생성을 했고요. 자, 이제 중요한 사항이죠. 이미지 생성을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미지 FX를 활용해서 이 인물 얼굴을 연출을 했는데요. 제가 이미지 FX를 썼던 건 미드저니를 쓰게 되면은 조금 이렇게 흔한 얼굴들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한국인을 모델로 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면 이렇게 다양한 얼굴의 모델을 만들어 주기보다는 그 약간 이 미드저니가 갖고 있는 고유의 그 모델들의 특성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고 평범하면서도 약간 미적인 비주얼을 갖고 있는 인물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일단 이미지 FX를 썼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미지 FX를 써서 이제 모델을 생성하고 그 장면 연출을 할 때도 이제 나노 바나나를 쓸 텐데 나노 바나나 역시 구글 플래시 2.5 이미지 모델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같은 구글의 계열에서 유사성을 연출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이미지 FX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냥 프롬프트를 무작정 써서 이미지 모델을 생성한 게 아니고 이제 왼쪽에 보면은 이제 챗GPT의 GPT 앱을 썼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레퍼런스 이미지 모델을 참고를 한 거죠. 뭐 핀터레스트나 아니면 그 미드저니에서 그 제가 의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인물 모델의 단발머리와 장발머리에 대한 인물 레퍼런스를 참고를 시키고 해당하는 이미지 모델을 영문 프롬프트로 뽑아달라 했더니 특성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장발 모델과 단발 모델에 대한 프롬프트를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미지 FX에 각각 적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이미지 모델을 얼굴을 생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얼굴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모델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요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의류는 그 지센에서 제공하는 의류 레퍼런스 모델이고, 이 이미지 모델은 제가 아까 좀 전에 이미지 FX에서 뽑았던 얼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토샵에서 아니면 캔바에서 이렇게 얼굴과 그 다음에 의류 모델의 이미지를 한 장 안에 다 포함을 시켜요.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첫 번째 이 의류 의상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뽑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제미나이나 미드저니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저는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미지 프롬프트 org라는 사이트에 가서 이제 해당 의상을 첨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영어로 프롬프트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이 여성 의류에 대한 상세한 프롬프트를 일단 뽑아냈습니다. 이미지만 참고시켜서 프롬프트를 생성하면 유사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참고시킨과 동시에 그 의류와 그 의상에 대한 프롬프트를 뽑아서 같이 병행해서 참고시키는 것이 가장 그 유사성이 높은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이 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제공을 받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배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물 모델만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컨셉 자체가 이제 각각의 의상에 대한 5개의 의상을 제가 주 의상 컨셉으로 반영을 했는데, 그 의상에 어울리는 배경들을 또 따로따로 다 이제 레퍼런스를 참고를 시켜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뽑아낸 거죠. 그래서 프롬프트로 필요한 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물 얼굴에 대한 프롬프트, 그 다음에 의상에 대한 프롬프트, 그 다음에 여기 배경에 대한 프롬프트, 이렇게 각각 이렇게 뽑아내고, 만약에 저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특정한 포즈가 필요하다면 포즈에 대한 레퍼런스 이미지를 또 참고를 시키고, 포즈에 대한 프롬프트 역시 이렇게 이미지를 첨부해서 이렇게 뽑아내서 포즈에 대한 프롬프트도 같이 별도로 저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그 프롬프트들을 다 한 곳에 그 프롬프트 제너레이터, 뭐 제미나이를 쓰시건 챗GPT를 쓰시건 거기에 다 때려 넣고 이 4가지의 프롬프트를 잘 조합해서 내가 원하는 인물의 외모와 묘사와 그 다음에 의상, 그리고 포즈, 배경을 한 번에 조합한 프롬프트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각각의 인물, 그 다음에 의상, 배경, 포즈에 대한 프롬프트를 이 프롬프트 제너레이터, 이 LLM의 프롬프트 제너레이터 기능을 통해서 이제 하나로 프롬프트를 정리해 줍니다. 그 정리된 프롬프트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미지 생성 앱에 적용시켜서 뽑아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저는 지금 사용한 건 이제 제미나이 잼을 써서 이제 프롬프트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편집한 얼굴과 의상과 그 다음에 배경을 이렇게 참고시키고, 위 프롬프트에서 첨부 이미지 여성의 외모와 의상을 적용해서 프롬프트를 제공해줘 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합성을 하는 거죠, 하나로. 이 프롬프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하나의 프롬프트로 합성을 하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포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신경을 안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특정한 포즈가 필요할 경우에는 여기 포즈 이미지도 첨부해서 여기 포즈까지 같이 프롬프트를 뽑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배경과 인물과 그리고 의상이 하나로 조합된 프롬프트로 이렇게 뽑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미드저니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미드저니 같은 경우 이제 초안을 생성할 때는 어차피 다양한 연출을 시도할 때는
이제 그 뭐 나노 바나나를 활용해서 다양한 연출을 시도하지만 초안을 뽑아낼 때는 미드저니에서 뽑아내는 것이 색감이라든가 모드톤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뽑아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얼굴을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뽑아낸 제미나이 제미에서 뽑아낸 이 프롬프트를 적용을 시키고요. 이제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프롬프트가 각각이겠죠. 그렇게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서 참고를 이 합성을 했던 편집을 했던 인물과 의상에 대한 이미지를 여기 옴니 레퍼런스에 참고를 시켜서 현재 한 350 정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뽑아내는 거죠. 어차피 배경은 참고 이미지를 여기에 적용을 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미지는 그냥 일반적인 사진 이미지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반영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결과물에 안 좋다고 생각해서 프롬프트만 이렇게 배경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했고요. 나머지는 AI가 창의성 있게 만들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인물 의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상은 반드시 여기 첨부하고 얼굴 역시 제가 의도하는 일관성을 위해서 같이 참고를 시킨 거죠. 참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의도하는 유사한 결과물이 생성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해서 똑같은 의상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핵심적인 관건이죠. 그러니까 이 공모전의 핵심적인 그러니까 중심 작업은 이 참고 의료를 이렇게 거의 유사하게 적용해서 인물이 포즈를 취하는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거의 유사하게 작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유사성이 아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정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나노 바나나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결과 이미지에 다시 한번 의상 레퍼런스를 참고시키고 나노 바나나에서 이렇게 1번 이미지의 모델에 2번 의상을 적용해 달라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시면 조금 더 유사한 이미지 결과가 생성이 됐죠. 네. 이미지 결과가 생성이 됐습니다. 얼굴은 많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드저니 자체 내에서 생성한 얼굴이었다면 이미지 반영률이 훨씬 높았을 텐데 이게 어떨 때는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그래도 얼굴을 참조시켰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엔 이제 페이스 스왑을 할 거거든요. 얼굴 교체를 할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얼굴의 외형적인 형태나 이목구비의 비율 같은 게 어느 정도 비슷해야 나중에 페이스 스왑을 적용할 때 더 유사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1차적인 일관성 작업을 진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드저니에서 나온 초안보다는 훨씬 더 유사한 이미지 결과가 생성이 되었어요. 그 의상에 대한. 여기서 이제 제가 활용했던 거는 구글 AI 스튜디오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힉스필드 AI와 디자인 AI를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다 나노 바나나가 각각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노 바나나도 이제 제가 써보니 AI 스튜디오 그리고 힉스필드 AI, 디자인 AI에서 나노 바나나를 적용했을 때 결과가 다 달라요. 조금씩. 그래서 비교해 보면서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더 좋은 것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했고요. 상황마다 좀 달랐긴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비교해 보시고 가장 좋은 퀄리티 있는 결과물을 뽑아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이미지 결과에 대한 인핸스, 그러니까 이러한 디테일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미드저니를 뽑으면 약간 흐릿하고 약간 좀 왜곡된 그러한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안에서 분명히 미드저니 안에서 업스케일을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을 조금 살리고자 이제 크레아 AI를 써서 인핸스를 좀 향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류에 대한 좀
디테일들을 좀 향상시키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그 얼굴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인물을 생성했다고 치더라도 여기서 해상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반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인물에 대한 페이스 스왑 기능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저는 여기서도 페이스 스왑을 또 가져가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페이스 스왑 기능을 가져가는 것을 예상을 하고 크레아 AI에서 인핸스 기능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페이스 스왑 기능을 적용을 했는데요. 제가 여러 툴을 다뤄봤습니다만 그 디자인 AI에서 페이스 스왑을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생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얼굴 바꾸고자 하는 얼굴 이미지와 그리고 대상 소스 이미지를 이제 업로드하고 이제 페이스 스왑 기능을 적용을 하면 다음과 같이 처음에 이미지가 이렇게 아래에 제가 원하는 얼굴의 결과물로 이렇게 다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보시면은 제가 디자인 AI를 통해서 결과물을 보실 텐데요. 지금 이게 이제 인핸스 기능을 적용해서 얼굴이 달라진 것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페이스 스왑 기능을 적용을 했고요. 다른 이미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일관성 있게 모델들의 페이스 스왑 기능을 적용을 했습니다. 되게 자연스럽죠? 인위적이지 않고 그리고 일관된 얼굴의 결과물이 생성이 됐죠. 그래서 딱 이 얼굴만 이렇게 잘랐어요. 나중에 포토샵에서 이 부분을 합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잘라서 얼굴이 조금 더 잘 두드러지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만 클로즈업해서 편집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거는 영상에서 쓰인 그 장면 연출은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아트웍 작업을 위해서 동일한 인물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페이스 스왑 작업을 진행을 한 겁니다. 영상 역시 비슷하게 작업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재 작업은 영상 작업이죠. 그래서 영상 작업에서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장면 시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 AI 스튜디오하고 힉스필드 AI 그리고 LM 아레나에서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다양한 장면 연출을 진행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장면 연출을 진행을 해서 원하는 포즈와 연출을 뽑아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배경 역시 처음에 제가 레퍼런스 이미지로 크로아티아의 관광지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관광지들을 뉴욕 센트럴 파크의 관광지들을 참고시켜서 미드저니 프롬프트에서 이제 생성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장면 연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최종적으로 이제 아트웍 작업, 영상과는 별도로 아트웍 작업을 진행해서 약간 노스텔직한 드림을 연상케 하는 그런 배경들을 같이 의상과 함께 첨부시켜서 최종적인 결과물로 도출을 해낸 것입니다. 더 많은 작업을 했으면 조금 더 정밀하게 진행을 했을 수 있었는데 제가 딱 3일이라는 기간 안에 공모전을 끝내겠다 목표로 해서 어느 정도 정해진 퀄리티 안에서만 결과물을 뽑아내려고 했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고자 한다면 계속 반복된 작업, 지금과 같은 워크플로우를 반복해서 부분적으로 동일성을 높여가는 작업을 진행을 했겠죠. 치마면 치마, 아니면 자켓이면 자켓,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이제 작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포토샵에서 이 부분을 합성해 가지고 최종 결과물을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퀄리티를 높여서 다음과 같은 일관성 작업을 이렇게 결과해서 뽑아냈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비디오를 보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특별하게 프롬프트를 많이 쓰진 않았습니다. 네. 뭐 카메라 트래킹 샷, 여성이 천천히 걸어가며 시선을 아래로 향하고 있다. 모델들이 취하는 포즈 자체가 그냥 뭐 카메라를 바라본다든지 살짝 뭐 다른 곳을 바라본다든지 뭐 고개를 살짝 돌린다든지 하는 정도의 수준의 포즈이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복잡하게 가져가진 않았고요. 핵심적인 건 카메라 연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양한 시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짧게 잘라서 이제 편집을 적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운드는 클링이 자체적으로 생성해 주는 것이라 저는 쓰지 않았고요. 다 이제 최종 편집 작업에서는 덜어냈습니다. 네, 이런 장면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네,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인 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최종 영상을 한번 보시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autumn light where memories linger, I wrap myself in my own nostalgia. Do you remember that excitement unchanging through the passing years? Elegance hidden within comfort makes today's me shine even brighter. When yesterday's emotions and tomorrow's dreams are woven into a single garment, the joy of being together unchanged like the first day as time flows by. A time to wear memories, a space to hold dreams. 네. 여기까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그 AI 보이스는 11랩스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영어로 이렇게 나레이션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컨셉 자체가 이제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고 약간 노스텔직한 느낌을 좀 더 적용하기 위해서 영어권 발음에 영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의 어떤 그런 뉘앙스보다는 약간 유럽인들이 영어를 말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담고자 그 11랩스에서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 영어의 발음 자체는 유럽인들이 하는 그런 영어로 하는 그 성우의 선택 옵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해서 약간 그 영국 발음 나는 느낌으로 이렇게 영어 표현을 구현을 한 것이죠. 발음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구현을 한 건 아니고 AI 보이스를 제가 선택을 한 거죠. 그 성우를 쓸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영어로 나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작업 자체가 어떤 되게 액션 다이나믹하고 뭐 액션이 풀한 어떤 그런 느낌의 어떤 다양한 퍼포먼스를 구현하는 영상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이러한 자연스럽고 일관성 있는 작업의 연출을 할 줄 알아야 나중에 그런 다이나믹한 영상도 연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한 과정으로 넘어가면 되게 복잡해지고 작업 과정이 또 길어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러한 작업에만 관심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결과물을 보면 어색하고 어설프고 너무 AI스러운 그런 왜곡됨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걸 어느 정도 상업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완성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완성도를 어떻게 먼저 선점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그런 워크플로우를 갖추고 그리고 디테일을 향상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한 다양한 뭐 영화적인 연출이나 그런 부분들을 확장해 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처음부터 영상 같은 걸 영화 같은 영상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대부분
영상을 보면 뭐 이렇게 퀄리티가 높지가 않아요. 뭐 다이나믹하고 다양한 거는 AI 비디오 생성 툴이 만들어 주겠죠. 근데 그거는 AI 비디오 툴이 만들어 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디테일을 높이고 자연스러운 연출을 하는 거는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역량이고. 근데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단순히 AI 비디오 기능에 의존해서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취미 삼아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상업적으로는 퀄리티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시고, 씬에 대한 연출, 장면 연출, 그리고 디테일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일관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가지고 다양한 퀄리티 있는 장면을 만들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인천 디자인 교육센터에서 이번에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0월 28일 그리고 10월 30일 양일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5시 반까지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주제는 AI를 활용한 촬영 연출과 실습이라는 내용이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어떤 그런 강의 내용과 굉장히 일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은 인물 모델과 제품 촬영 연출과 실습인데, 그러니까 제품과 인물을 잘 조합하고 거기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해서 어떻게 제품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미드저니를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나노바나나를 활용한 일관성 연출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교육 모집이 아마 기업 대상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재직자 위주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20명 소수 정예라 아마 참여 신청이 굉장히 빨리 마감이 될 것 같은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사이트를 설명란에 링크를 해드릴 테니 살펴보시고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브랜드 A의 공모전을 참고해서 일관성 있는 어떤 영상 연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